그렇죠. 그런 거 이제 네. 확진자 중에서 절반가량은 열이 없어요. 한 사람당 5장씩 그리고 85세트만 판매를 한다. 자신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나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메르스 같은 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백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회견 프로그램 오늘 처음으로 녹화하는 날인데 이렇게 좀 스튜디오가 좀 아담하기도 하고 저희 4명이서 지금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 앉아도 되나 싶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마스크 끼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네, 그렇죠. 저희 기자회견 첫 회 아이템을 주제를 뭘로 정할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워낙 크고 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만은 정말 무겁잖아요. 무겁지만 그래도 좀 정보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또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코로나19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까지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오늘 전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충남 지역 현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WHO에서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일단 그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입니다. 그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이 우한에서 이제 국내로 입국한 뒤에 이제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 이제 좀 확진자가 좀 주춤하다가 2월 18일이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 다들 아시지만 31번 환자, 그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환자가 이제 첫 확진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감염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건데요. 이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충남은 그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서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좀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곳인데 이런 충남에서도 지난 2월 21일이었죠.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계룡 군부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분도 사실 대구에 있는 군부대 소속이에요. 이제 대구에서 계룡대로 이제 파견을 온 공군 중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저희 충남 확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뜸하다가 2월 25일부터 이제 갑자기 도내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천안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하면 3일 기준으로 해서 충남 누적 확진자가 82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천안 지역에 대부분 집중이 좀 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뭐 퇴원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단 충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충남만의 특색이 있죠. 네, 계기를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첫 번째 확진자, 그 군인을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 확진자부터 이제 천안 주민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확진자들 이제 초기에 쭉 보니까 그 뭐 나이대나 이제 지역은 당연히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 30대에서 한 50대 정도 천안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 왜 천안에서 뭐 30, 40대, 50대 여성들이 이렇게 확진이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줌바 댄스라는 일종의 뭐 에어로빅의 일종의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초기 한 10여 명 정도가 줌바 댄스 뭐 강사도 섞여 있고 이제 대다수가 이제 수강생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뭔가 이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고요. 충남 8번 확진자인 40대 여성 A씨는 이곳을 포함해 문화센터 등을 돌며 줌바 댄스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천안 지역 확진자 가운데 9명이 A씨와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는 수강생이었습니다. A씨가 최근 수업을 진행한 곳은 8곳, 수강생은 모두 7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일 양승조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줌바 댄스 그 한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만 지금까지 확인된 게 55명입니다. 55명이고요. 아까 이제 확진자 뭐 82명인가요? 얘기해 주셨는데 어저께만 해도 한 78명 정도였거든요. 이 확진자 전체 확진자의 한 70%가 그 한 줌바 댄스 강사와 관련된 사람인 거죠. 뭐 수강생들 가족까지 이렇게 2차 감염이 전파가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좀 유산소 운동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줌바 댄스. 네네. 체험으로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한 번 해봤는데 느낀 게 이게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이렇게 막 어이, 소리도 어이 막 이렇게 하면서 기합 같은 거. 예,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기합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비말이라고 하죠. 뭐 침방울에 의해서 좀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운동하는 그 수강생들이 이렇게 침을 튀면서 또 기합도 넣고 땀도 흘리고 하면서 그래서 좀 전파가 그렇게 급속도로 그 되지 지점이 않았나. 뭐 다른 네. 에어로빅이나 뭐 다른 뭐 힙합 댄스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네네네. 소리를 지르는 네,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리가 있네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찾아간 곳은 또 공교롭게도 뭐 거기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운동시설을 다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 저희가 갔던 장소는 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네. 촬영 기자랑 같이 갔는데 어디지? 했는데 이제 팻말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이제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죠. 뭐 여기 교습소가 있는지 알았냐? 근데 알고는 있는데 뭐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하는 뭐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몰랐고 환기도 아마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재를 한 당일 날이 뭐 그 확산되기 한 첫째 날, 둘째 날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충남도에서도 그 도민들한테 이제 계속 코로나 관련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밀폐된 좀 운동시설이나 피트니스 센터는 이용을 자제해달라. 지금 그게 좀 주 원인으로 지금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자제 문자까지도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폐쇄가 됐고요. 저희 어제 기준 2일 기준으로 1,165곳 중에 660곳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 관련해서 계속 뭐 충남은 좀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들 그 개방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이제 개방 중단하고 그 학교에 있는 또 운동부들 그 단체 이제 훈련까지도 좀 중지를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개인적으로 운동에 좀 차질이 있어요. 저는 김 기자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요가 비슷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취소가 되고 수강생들도 다 빠지고 이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줌바 댄스 같은 경우는 더 네. 비말의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이 큰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독을 한다고 해도 또 그거를 다 믿지 못하고 또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운동을 취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아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어떤 줌바 댄스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게 인식 같은 이미지. 게 생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뭐 그 전까지만 하면 이제 천안 지역 중심으로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이렇게 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3월 초부터는 조금 그 감염 양상이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1일에 3월 1일 하루에만 천안에서 10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30대에서 50대까지 여성들한테 집중이 됐다면 이제 그들의 자녀한테까지 2차 감염이 된 건데요. 그 대부분 부모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역 사회에서 2차 감염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천안이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고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김단비 기자. 지인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는 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헬스장도 안 가고 왜
외출을 자제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여기 또 하는 분들은 배달을 또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런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기사를 통해서도 실제로 접촉 확진자가 나타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 앞에다가 놔둬주고 가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코로나가. 주말에도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만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엔 방콕이라고 하죠. 네. 경조사도 요즘 많이 취소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실제로 지금 있는 이제 결혼식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까지 있고요. 우리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장례식장 지금 며칠째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차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모이는 뭐 행사나 어떤 그런 네. 장소들이 다 폐쇄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31번째 확진자, 예, 거기서 시작된 크게 확산이 됐는데 우리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신천지에 대한 특정 종교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 중에서 그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진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네. 뭐라 할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종교 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31번 확진자였죠.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셨는데 2월 16일 날 예배를 참석하고 2월 18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후 대구에서 그리고 인근 경북 지역까지 이제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그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그 국내 전체 확진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진 보셨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쉬운 감염에 취약한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감염이 더 쉽게 전파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그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거를 약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이런 문화가 오히려 그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갔죠. 이제 충남 지역도 이제 들어갔는데 전국에 31만 명 정도 신도가 되는데 이제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는 약 6,56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교육생 1,305명까지 포함된 수치고요. 이제 충남도에서 이 신도들에 대해서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려서 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서 뭐 호흡기 증상, 그러니까 뭐 발열이 있다거나 기침이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검사를 추가로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증상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매일 2번씩 전화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고요. 또 응답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부를 한 신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을 해서 모두 전수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시설에 대한 그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충남도 내 이제 신천지 관련된 시설이 모두 66곳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이라고 하면은 교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방 같은 것도 있고요.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일단 거의 지금 긴급 폐쇄하고 방역 조치가 모두 들어간 상황이고요. 혹시나 몰래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을까 충남도가 불시에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제가 생각하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를 심어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무증상 중에도 전파가 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고열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절반가량은 열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속도가 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전파가 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그 신천지 신도들 이분들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 중의 전파, 빠른 전파 속도 믿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충남은 그럼 확진자 중에 신천지 그 신도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3월 3일 기준으로 아직 신천지 관련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답답한 부분입니다. 뭐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협조되지 않을까. 이런 틀에 박힌 얘기밖에 할 수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이 워낙 지금 크잖아요. 뭐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한범우 기자 일단 취재 다녀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뭐 생각보다 워낙 이제 상황이 심각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가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가서 이제 현장을 보고 뭐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출을 좀 사람들이 꺼리면서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 지역의 그 대표 관광지죠. 그 태안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 할미 하라비바이로 유명한 이제 꼬치 해수욕장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비축제장이 있습니다. 꽃축제장과 함께 이제 이용이 되는 곳인데 지금은 그 아직까지 이제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축제장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곳이 2월 중순부터 관람객이 이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이제 임시 휴업에 문을 닫은 거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그 태안 좀 왔다 갔다 하신 분은 다 알 건데 곳곳에 여기 그 축제장 홍보하는 그런 문구들이 그 도로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끝에 이제 그 연중무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2017년부터 축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연중무휴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명절에도 운영한 거냐라고 하니까 정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온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정말 축제장 문 열고 처음으로 이제 휴업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80%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방문객이. 그래서 도저히 그 직원들 뭐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뭐 방문객들의 안전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한번 물어봤어요. 뭐 하루에 그 관람객이 얼마나 됐냐. 그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하고 축제장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바로 옆에 또 그런 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액티비티로 이렇게 그 사람들 타고 즐길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안면도 곳곳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또 그 사장님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주말에는 보통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카트 같은 거 타고 즐기고 관광객들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 10분의 1 정도, 50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유쾌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김다은비 기자 취재 요정은 네, 화훼농가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저는 사실 2월하고 3월 하면은 졸업식이랑 입학식이 몰려 있는 시즌이라서 화훼농가한테는 이 시즌이 제일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제일 활기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진의 한 비닐하우스. 프리지어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민의 마음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꽃이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꽃 가격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최악의 경우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꽃집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꽃다발 주문 수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사실 6월부터 졸업식이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입학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화훼농가는 꽃을 다 키워놨는데 이 아이를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꽃을 수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시기더라고요. 충남 지역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국외 해외로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수출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농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메르스 때보다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주위에 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그 농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꽃 사주기 운동, 그다음에 원 테이블에 원 플라워처럼 해가지고 꽃을 많이 소비하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자체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꽃을 뭐 저렴하게 판다든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도 뭐 꽃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소비 움직임이 조금 일고 있긴 한데 저희도 같은 시민으로서 농가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뭐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꽃 선물하면서 뭐 부부든 연인이든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다가 꽃 하나 갖다 놓을 걸 그랬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데 네. 네, 진짜.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축제 같은 것도 거의 취소됐다고. 거의 뭐 취소됐죠. 네. 대부분. 예, 뭐 네. 하는 행사나 축제를 찾아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뭐 숫자로 이렇게 뭐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당진 쪽에서는 가장 또 유명하고 최대 규모로 매년 열리는 것이 이제 기지시에서 열리는 줄다리기 축제입니다.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매년 1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며 4월 9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앞서 사전 행사인 정월 대보름 행사도 취소됐고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은 휴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축제 취준위는 코로나19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네스코 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지 5주년이라고 해서 축제 추진위에서 뭐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뭐 그쪽 그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규모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좀 취소라는 표현은 그쪽에서도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상황을 본다라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야외 활동할 시기고 뭐 꽃놀이다 뭐다 축제나 이렇게 기대가 잔뜩 있을 상황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연기를 하기도 애매한 게 말씀하신 대로 봄에는 좀 꽃축제라든지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된 축제인데 그게 일정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취소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죠. 장기화되면. 비슷한 게 예산에서는 그 예당호 출렁다리가 지난해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올해 4월에 그 출렁다리 바로 앞에 음악 분수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기공식을 좀 화려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기공식도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거든요. 사실 그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주민분들도 관광객들도 그렇고 4월이면 한창 꽃놀이하고 이제 놀러 갈 시즌이잖아요. 출렁다리 보고 음악 분수대 이렇게 했던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서 사실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그 음악 분수가 이제 가동은 되는 건데 이제 그 네네, 행사가 취소가 된 것 좀 화려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고백을 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관련된 거는 다 이제 투명하게 그렇죠. 공개하셔야 투명. 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동선과 제가 겹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네. 자가격리. 네, 그래서 를 안 하고 계신 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예, 말씀 한번. 맞아요.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는 일단 안 됐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때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그 병원 안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일단 회사에 먼저 알렸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이거를 내 가족, 내가 그 사이에 내 보낸 아이들과 내 아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또 내 주변의 동료들 또 그 사이에 전파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됐고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로우면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 주에 이제 주말에 전화를 했죠. 1339 또는 아시는 것처럼 1339와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 1339는 통화량 때문에 연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한 5번 정도 만에 연결이 됐어요. 되고 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죠. 증상에 대해서. 열이 안 난다, 괜찮다 상황이고, 뭐 목도 괜찮다 했더니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첫 번째 질문이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그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확진자의 증상이 발현된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봤더니 그분은 2층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1층에서 그때 진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다행히 그 간호사 주변에 다른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을 정말 생각하면 너무 놀랐거든요. 아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도 얼마나 무거운 마음일까, 걱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상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병원 가셨을 때도 마스크 쓰셨죠? 네, 마스크 썼죠. 근데 지금 뭐 다들 뭐 언론 보도에 알려지고 있지만 마스크 부족한 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네. 지금. 지금 어떤가요, 마스크 상황이? 일단 뭐 저희 기자들도 이제 현장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저는 취재 전에 그 출퇴근하는 길에 길목에 그 예산에 한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8시쯤에 출근하는데 이제 줄이 쫙 우체국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이제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실 건데, 또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줄선 그 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아침에는 비교적 뭐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두꺼운 옷을 다 껴입으시고 막 털모자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정말 이게 마스크가 이 정도로 지금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홍성에 이제 하나로마트로 또 취재를 그날 당일에 이제 갔더니 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뭐 대략 한 2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한 판매 개시 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 있었고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막상 이제 판매 수량이 200장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2개까지밖에 구매를 못 한다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사람은 또 그거를 초과해서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거기 경찰도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때 뭐 고성도 오가고 그랬다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경찰도 나와 있었는데, 뭐 이제 가시라고 뒤에 분들은 기다려봤자 이제 못 받는다고, 어차피 이게 마스크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간절하구나, 지금 마스크가 모두에게. 저도 그때 다음날 이제 당진 기지시리에 있는 우체국을 갔었는데, 이제 정부가 공적 물량의 마스크를 이제 시중에 풀었잖아요.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그걸 사려고 이제 줄을 서신 거예요. 우체국에서는 이제 그날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제 그 기지시 우체국은 한 사람당 5장씩 그리고 85세트만 판매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줄 서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가장 먼저 1번 번호표를 받으신 분께 몇 시부터 여기 줄 서셨냐 하니까 새벽 6시 반 이때부터 쓰셨다고 거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번호표를
네, 제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이 번호표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서 그 번호 내가 몇 번째 정도인지 가늠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이제 번호표도 나눠주고 이런 게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이제 저희 기지시 우체국에서는 이게 큰 소동은 없었지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아까 1번으로 번호표를 받으신 분은 굉장히 좀 젊은 분이시죠. 청년이셨거든요. 이제 번호표 못 받으신 분께서 어떤 한 70대 할머니로 보이시더라고요. 본인은 못 받으셨다고 굉장히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추위에 그렇게 기다리실 체력도 안 되실 텐데 이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마스크가 더 절실한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공급되면은 일단 자신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나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또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마스크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다, 뭐 우편으로 보내겠다, 이런 지금 봉사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녹화 당일인 오늘 이제 홍성에 한 그 마스크를 만드는 봉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에서 지금 회원 한 30여 분 정도가 매일같이 이제 그 수제 면 마스크에 저는 이제 면 마스크라고 해서 뭐 단순 이제 방한용 면 마스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차단용 이제 필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필터를 한번 넣고 또 거기에 여분으로 한 3장 정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 하나 쓰면은 또 교체해서 쓰고 해서 좀 상당 기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 보고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막 가정에서 이제 재봉틀을 직접 갖고 나와서 이렇게 또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재봉 전문가 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는 분들이 많구나 해서 좀 개인적으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좀 저도 가서 좀 항상 요즘에 좀 다운돼 있는데 좀 힘을 얻고 온 취재였습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최전선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잖아요. 마스크가 없으면은 야외 활동 또 아니면 생계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마스크 부분만큼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며칠째 거의 뭐 몇 달을 넘어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또 그 보도에 또 댓글을 보면은 주민들의 어떤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상적인 뭐 댓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녹화 장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저희 충남 방송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거의 매일마다 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중에 응원 댓글 한 몇 가지 정도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루빨리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마스크를 던지며 환호 지릅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물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조속히 성공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극복합시다. 이런 글들도 있었고 그 백신이 개발하려면 뭐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최소 1년,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백신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해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을 개발하는 게 또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비슷한 뭐 메르스 같은 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백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무작정 기다리기는 저도 힘들지 않나, 희망을 놓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또 다른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천안 코로나 급격 확산으로 몸소 아이들 해외까지 이주시키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 및 희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입니다. 이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다른 곳에 뭐 이주시켰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빨리 희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다는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외국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예, 해외까지 이주시키고라고 적어 넣으셨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네요. 예. 또 제가 또 하나 읽어볼까요? 데일리안 3월 1일자 제목이 슈퍼 전파자 될라 우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댓글 중에 자극적인 제목은 자제 좀 하시죠. 기사 제목 좀 자극적으로 쓰지 마라. 슈퍼 전파자는 무슨 좀 뜨끔하지 않나요?
슈퍼 전파자라는 게 사실 뭐 좀 실제로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항상 이런 문구들 볼 때마다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이런 자극적인 부분이 자극적인 문구가 단어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하나 볼까요? 중앙일보 3월 1일자 코로나 확진자 3,500명 돌파. 돌파라는 단어에서의 댓글은 불편함. 돌파 신나요? 땡땡땡땡땡땡 기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심코 뭐 수치가 넘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꼭 무슨 신나서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단어 선택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소감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우리 두 개의 심장 어떠셨어요? 네, 오늘 박지성 선수의 전성기 때만큼의 활약은 제가 못한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 축구에서는 폼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퍼포먼스 영어를 좀 사용해서 좀 그런데 좀 활동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좀 할까 하는데 두 개의 심장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심장 하나는 이성적인 냉철한 시각, 하나는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마음. 네네. 오늘은 후자를 들어볼게요.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 마음. 예, 한 줄 평. 일단 더 이상 충남 이게 한 줄 평인가요? 준비한 게 있는데. 있나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역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뭐 충남뿐만 아니라 이제 빨리 그 대한민국 나아가서 이제 전 지구촌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한 줄 평을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좀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의미는요, 긍정의 의미도 아니고 부정의 의미도 아니고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 30대 이제 중반인데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뭐 좀 기쁜 일 슬픈 일 다 포함해서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런데 이제 사실 사스나 메르스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피해를 느끼지는 못했죠, 우리가. 감염병이었는데 같은.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향후 몇 년이 아니라 거의 뭐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되게 다양한 일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취재 요정. 네, 한번. 네, 일단 첫 번째 기자회견 아이템으로 코로나가 돼서 저도 좀 마음이 한켠이 좀 무겁긴 한데 저는 또 제 타이틀이 요정이라고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정이라고 하면 보통 동화 속에 등장을 많이 하고 힘들 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충남 지역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기사를 지역에 보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마음에서 요정이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고 아까 정 기자님은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요정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뭐가 되죠? 네, 저도 이제 첫 녹화인데 좀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에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다음번 녹화 때는 이 코로나19가 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저는 멀수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회적 거리라고 하죠. 그 당분간 일정 기간 모임도 좀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접촉 거리를 좀 두자 이런 의미에서 그럴수록 건강해질 수 있다.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줄 평을 전해봤습니다. 준비했군요. 네. 네. 네, 저는 뭐 오래된 이야기인데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왜 웃나요? 너무 수많은 정치인들이 쓴 얘기입니다. 40대 네. 맞으세요, 굉장히? 네. 기원이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게 오늘 첫 녹화하면서 느꼈는데. 너무 올드하나요? 동이 틀 때 새벽이 가까워 오잖아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힘들지만 진지하게 끝내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조금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약간은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얘기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